내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들. 매일 우리는 고통과 기쁨,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더 이루고, 더 소유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쉼없이 달리며 끝없는 질주 속에서 문득 멈춰서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러나 삶의 끝, 죽음 앞에서는 이러한 질문조차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죽음을 직면한 순간,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 매일을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어록을 활용하여 그러한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질문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쇼펜하우어의 지혜와 함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때로는 냉혹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을 심플하고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무한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 속에서 발견된다고. 그리고 그 고요는 죽음이라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 한 문장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며 마침내 깊은 성찰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그의 지혜의 문을 두드리며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달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깨우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고통은 존재의 필수 조건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 등 삶은 끝없는 문제와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를 대비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행동으로 전환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행복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들은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제껏 가족을 위해 사회적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할 때입니다. 간단한 산책에서 느끼는 기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이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교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덜 가졌으니 불행하다 라는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 속에 머물게 합니다. 대신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그에 맞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좋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친밀함이 오히려 갈등과 상처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나치게 얽히고 설킨 관계는 종종 갈등과 상처를 낳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한 발짝 떨어져 보세요.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됩니다. 대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한다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조율할 때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혼은 고독 속에서 빛난다. 이 말은 고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외로움과 동일시하지만 사실 고독은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자녀가 독립하거나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고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며 찾아오는 고독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독서, 취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등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고독의 시간은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를 마감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우리는 종종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건강, 재정, 나의 미래, 자녀의 미래 등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에 휩싸여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더 큰 손해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건강을 위해 걷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등 작지만 실천 가능한 행동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대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세요. 또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려는 노력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찬찬히 상황을 헤쳐나가세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삶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함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목표와 욕망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옷장에 가득 찬 옷, 가득 찬 스케줄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평화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단순한 삶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단순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과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레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움으로만 다가온다면 삶의 소중한 시간들이 낭비됩니다. 죽음은 현재를 더 충실히 살게 만드는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특히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장례 절차를 계획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일을 넘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점이나 악덕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이나 악덕만 알아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타인의 행동을 문제 삼고 실수를 비난합니다. 우리 삶은 거울처럼 반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숨겨진 결점이 드러났기 때문일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는 상대의 결점이 아니라 내 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비난했는가? 그리고 나의 태도는 어땠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 작은 질문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결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일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임을 항시 명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소중히 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오늘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주말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가족과의 시간을 다음 기회로 연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고 이번 주는 지난주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후회만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우리는 휴대폰을 보느라 서로의 이야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미소, 가벼운 대화조차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심오한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결코 우리에게 완벽한 평화를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현재를 충분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며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삶. 그것이 그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기 직전 비로소 깨달은 것들을 쇼펜하우어 명언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공감과 응원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